BJ 이하나입니다. 박사연 변호사입니다. 자, 누나의 법률 상담실, 오늘은 무고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이 질문이 사실은 굉장히 거의 매회 들어오지 않았나 그렇죠. 싶은데요. 자, 여러분 먼저 질문 내용부터 함께 할게요. 전 여친에게 새벽 2시에 자니? 라고 카톡을 보냈는데 안 잔다라고 카톡이 왔어요. 그렇게 카톡을 주고받다가 집 앞으로 갈 테니까 나오라고 했고, 전 여친은 몇 번 튕기다가 결국 집 앞으로 나왔습니다. 둘이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자연스럽게 모텔을 갔는데 자다 일어나 보니 전 여친이 옆에 없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강간으로 고소당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 첫 번째. 전 여친과 제가 취해 있긴 했지만 어떤 폭력이나 협박도 없었고요. 서로 팔짱을 끼고 엘리베이터를 탄 모텔 CCTV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CCTV를 전 여친 카톡으로 보냈더니 고소를 취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연락이 없어요. 그 이후로. 그리고 경찰서에서는 오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전 여친하고 합의를 봐야 되는 상황인가요? 지금 이 여자친구분이 강간으로 고소를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강간이라는 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그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네. 간음을 하는 걸 강간죄라고 하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만남 자체도 본인이 자발적으로 나왔죠, 여자분이. 그렇죠. 집 앞으로 나와. 그래서 자기 발로 걸어 그렇죠. 나왔으니까. 톡하다가 만나자 해서 합의하에 만난 거고. 네. 그리고 또 합의하에 술을 마셨어요. 강제로 네. 먹인 것도 아니고. 그거야 뭐 술집 CCTV라든지 톡 내용을 보면 다 나오는 거죠. 그리고 모텔에 갈 때도 두 사람이 팔짱을 끼고 엘리베이터로 올라갔다. 그거는 자발적인 의사에서 모텔에 올라간 거예요. 방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방에 딱 들어가고의 나서의 상황이, 만약에 여자분이 아니 나 싫어 안 할래 라고 했는데 남자가 안 된다고 얘를 뭐 폭행 협박으로 뭐 눌러서 강제로 했다면 이거는 강간죄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합의하에 모텔까지 갔으면 그 성관계를 할 의사도 있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분은 이 점에 중점을 맞춰서 절대 나는 강제로 끌고 간 것도 아니고 강제로 간음을 시도한 것도 아니고 뭐 내가 얘를 뭐 협박을 한 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모텔에서 나올 때 상황도 물론 여자분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나왔는데 네. 그때 뭐 이후로 카톡을 주고받은 내용이 있다든지 하면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오빠 나한테 왜 그랬어? 그러면 어머 미안해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는 거고. 아, 사과하면 안 되는 그쵸? 거죠. 우리 둘이 좋은 시간 보는데 너 이거 무슨 소리야? 근데 이런 대화 내용이 오고 갔다면 이것도 되게 유리한 증거가 될 수가 있어요. 뭐 아침에 그래서 제일 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해장국을 꼭 같이 먹고 헤어져라. 해장국 먹고 같이 네. 다음에 사진 찍고 헤어지시라. 그래야지 그렇죠. 이게 강간이 아니라는 그 또 다른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좋은 증거가,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지금 네. 만나게 된 경위라든지 같이 합의하에 술을 마셨다는 거, 그리고 또 합의하에 모텔을 갔다는 증거는 이미 좀 갖춰져 있기 때문에 네. 유리한 상황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모텔방에 들어가서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강제로 가늠한 게 아니라면 그 상황을 자세하게 일관되게 진술을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좀 경찰서 가기 전에 진술 내용을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그럼요. 그게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한 거거든요. 이게 진짜 왜 우리 솔직히 어제 저녁에 뭐 했는지도 헷갈리잖아요. 그럼요. 어제 뭐 먹었는지도 헷갈리죠. 네, 근데 그거를 경찰서 가서 이랬던 것 같아요. 아니요? 저랬던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물어보니까 이랬는데? 이래면 이제 본인에게 불리하게 될 수 그렇죠. 있다는 내 거죠. 말을 안 믿어주는 거죠. 자, 그리고 궁금한 게 분명히 여자친구가 고소를 취하겠다 그랬는데 경찰서에서 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건 뭘까요? 원래는 강간죄가 친고죄였잖아요. 근데 그 친고죄라는 게 폐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고소가 있어야 그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였다가 네. 그게 폐지됐기 때문에 이제 경찰에서는 여자친구의 고소와는 상관없이 수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수사해서 기소할 수 있어요. 죄가 인정이 되면. 이미 여자친구가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이 수사는 계속된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그리고 여자친구가 고소를 취소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말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강간범이 아니라고 밝혀지거나 전 여친이 고소를 취하하면 제가 전 여친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근데 먼저 답부터 말씀드리면 꼭 그런 거는 아니에요. 무혐의가 났다거나 고소를 취하했다 해서 네. 사실 간음을 안 했다라는 게 입증된 게 아니거든요. 강간을 안 했다라는 게 입증이 된 게 아니고 이제 강간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해서는 정황적으로는 의심이 가는데 증거가 좀 부족해서 그래서 무혐의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짚어볼 건 무고죄라는 게 결국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내용을 고소함으로써 성립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객관적 진실이라는 게
사건의 중요한 내용에 관한 허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과장하는 것만 갖고는 안 되고 아예 없는 사실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네. 강간죄 같은 경우에 어떤 여자가 술에 너무 취했어요. 그리고 남자랑 같이 모텔을 갔는데 여자가 술에 취한 이 기회를 이용해서 강간을 했어요. 그건 중간간이죠. 네. 근데 이 여자는 이 남자를 고소를 할 때 그냥 강간으로 고소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사실 나는 취해 있어서 강간인데 그 여자는 취해 있어서 강간인데 폭행 협박으로 강간한 거하고 분명히 다르죠. 다르지만 간음을 했다는 거, 강간을 했다는 사실 자체는 중요한 사실 자체는 그건 있었던 객관적으로 일어난 일이잖아요. 네. 그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강간했는지에 관해서 다소 조금 이게 사실이 일부 달랐지만 그런 게 과장이나 약간 그 다른 경위에서 조금 다른 사실이 있어도 그것만 갖고 무고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강간했다는 사실 그 자체는 그거는 객관적으로 진실이니까요. 근데 강간했다는 사실 자체도 없었다. 그것도 거짓말이다. 그러면은 무고죄가 되는 거예요. 아예 없었던 일을 만드는 것과 있었던 그렇죠. 일이지만 좀 과장한 것과는 차이가 그렇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네. 뭐 말씀하셨다시피 뭐 어제 뭐였는지도 기억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기억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소한 거에서 차이가 나는 거 가지고는 무고죄가 안 되는 거죠. 결국 중요한 사실, 그 범죄 사실에서 구성 요건에 해당할 만큼 아주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과장이 아니고 아예 허위를 말했을 때 그때 무고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무고죄가 성립하기가 좀 어려워요. 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이 상담자님의 경우에는? 이 상담자님의 경우에는 사실 폭행 협박이 없이 간음이라는 강간 자체가 없었다. 우리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중요한 사실에 대한 허위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네. 이게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느냐는 거예요. 모텔방 안에 둘밖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뭐 동영상이 찍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완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네. 입증하기가 어려워서 무고죄로 고소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채팅창에서 그럼 만약에 행위 자체가 없었는데 강간당했다고 하면 무고인가요? 그렇죠. 아예 성행위 자체가 없었는데 강간당했다고 하는 건 그렇죠.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없는 사실을 만든 거니까 이건 무고죄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어떤 남자 여자하고 만났는데 여자가 4월 28일 날 남자가 나를 강간했어요 라고 고소를 했어요. 네. 그런데 4월 28일 남자는 해외에 가 있어 국내에 없었어요. 이거 같이 아예 그냥 허위의 사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무고죄가 된다는 그렇죠.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강간죄와 무고죄 같이 이야기가 많이 물어보셔서 요걸 한번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드렸어요. 근데 요즘 은근히 이런 사례가 많아요. 요즘 이 성범죄에 관해서 특히 아닌 말고식의 고소가 좀 있는 편이에요. 네. 억울하신 남자분들이 꽤 있어요. 사실. 근데 문제는 이제 무고죄가 요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무고죄로 고소를 해도 네. 무고죄로 기소가 되는 확률이 거의 5%예요. 거의 못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그 그날에 해외에 나가 있지 않은 이상 일단은 했으면 힘들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참 처음부터 끝까지 잘 방어를 잘 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무죄를 받아도 남자분이 무혐의라든지 무죄를 받아도 일단 누가 성폭행했대 이러면은 그걸로 이미 죄를 지은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무죄 네. 판결을 받는 거는 생각도 안 하고 누가 성폭행했대 그러면 어머 쟤 강간범이야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해버리는 이게 조금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 방송에 뭐가 나오고 뭐 이런 사실이 나오고 저런 사실이 나오고 해도 끝까지 결론을 좀 지켜보는 그렇게 보시는 좀 습관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채팅창에 팡팡님 결론은 남자가 좀 불리하네요. 지금은 남자들이 별로 유리할 게 없어요. 사실 저도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누나의 법률 상담실 여러분들의 실제 사례와 여러분들의 상담 내용 채팅창으로 그리고 실시간으로 카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BJ 이하나였고요. 박사연 변호사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